제일 독감에 좀 많이 걸리는 연령대가 5세에서 18세인데 인플루엔자 백신은 대부분 재료로 해서 좀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좀 금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발달하면 도우리 수학과. 안녕하세요, 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쌤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괜히 기분이 좋고 웃음이 실실 나오네요. 도쌤 혹시 날씨가 이렇게 약간 선선해질 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서울숲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 가서 조금 피크닉도 좀 하고 싶고 좀 바깥에 돌아다니고 싶네요. 너무 좋네요. 근데 저는 공중보건이 때 보건소에 근무할 때 딱 이 시기가 되면 되게 바빠지는 시기거든요.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시작돼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독감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 도쌤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독감은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감기랑 아예 원인 바이러스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 질환인데 사실 증상 자체는 독한 감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감기보다 더 고열에 근육통도 굉장히 심하고 기침 콧물 가래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설사한다거나 토한다거나 이런 소화기 증상도 동반할 수 있고 근데 때로 아주 가끔은 중이염이 심하게 오거나 뭐 폐렴이 오거나 중증의 합병증까지도 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매년 소아의 30에서 50%가 독감에 걸린다라고 연구도 되어 있어요. 제일 독감에 좀 많이 걸리는 연령대가 5세에서 18세인데 이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면 독감의 감염원으로 많이 이제 독감을 전파하고 다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독감 예방접종이 중요한 거고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좋은 점은 약하게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독감 접종 해야 되는 시기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10월에서 12월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맞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에서 보통 4월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행 시기가 되기 이전에 맞아야 독감 예방접종에 효과가 좋은 거죠. 첫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후 6개월 이후에 하게 되는데 1차 접종 이후 최소 4주 간격을 띄우고 나서 2차 접종을 다시 하게 돼요. 보통 한 9월 중순에서 말부터 시작되니까 그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부터 시작해서는 정부에서 고시가 나오는 대로 연령에 맞춰서 1년에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독감 예방접종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독감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에서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자들을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는 다 맞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보호자분들, 부모님들, 가족 구성원들 다 전부 다 맞으시길 조금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소아과 갔을 때 사실 성인분들도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데리고 접종 가셨을 때 뭐 보호자분들도 한 번에 같이 접종을 하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네. 네, 간혹 그냥 똑같이 한 번밖에 안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첫 접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접종하는 시기에 다시 2번을 맞으시면 돼요. 그 전에 한 번 맞았었던 거는 사실 기초 접종이 완료가 안 됐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1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유행한다고 하면은 11월에 걸렸다 하더라도 11월에서 4월 사이에 또 걸릴 수 있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같은 시즌 안에 유행하는 균주를 이제 WHO에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예방접종 백신을 만들어요. 근데 그 균주 안에 포함이 안 되는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거나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유행할 수 있어서 또다시 걸릴 수 있죠. 인플루엔자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인플루엔자 A형이고 그 외에 또 인플루엔자 B형도 있어서 걸리고 또다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항원 키트 검사하는 것처럼 독감, 인플루엔자도 그렇게 검사하는 키트가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2줄이잖아요. 확정되는 줄 하나랑 그 다음에 제대로 검사된지 보는 줄. 근데 독감 검사는 3줄이거든요. A형, B형, 그 다음에 제대로 검체가 들어간지 보는 확인 시약 검사 줄 하나. 그렇게 돼서 A형에 걸렸다 하더라도 B형에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독감 접종을 맞아서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고 경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치료법도 간단하게라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치료법은 어떤 게 있죠? 치료법은 우선은 항바이러스제가 있고요. 타모플루 타미플루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말해도 되나요? 그 타미플루 하는 약, 네네. 오셀타미버라고 하는 약인데 그 약을 쓸 수도 있고요. 2번 해서 5일 동안 먹게 되고, 그리고 주사제로 나와 있는 약도 있어요. 주사제는 한 번만 맞고 끝나게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항바이러스제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열 조절 해주는 이런 대증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잘 쓰고 이제 대증적인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이 발생하고 증상이 발생하고 48시간 이내에 먹었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늦지 않게 필요하다면 검사하고 확진이 된다면 약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염되어 있는 독감균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독감균이 더 활발하게 활성화하지 않도록 멈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7일 동안 아플 걸 5일 동안만 아프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자마자 갑자기 애가 열이 내리고 갑자기 확 낫는 거는 아니고 아이가 고생할 기간을 좀 줄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독특한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대부분 유정란을 재료로 해서 좀 만들기 때문에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좀 금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 세포 배양을 통해서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도 있기 때문에 계란 알러지가 심하게 있는 분들은 그런 백신으로 변경해서 맞을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들을 독감 예방 접종할 때는 보호자분들이 집에 해열제를 상비약으로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접종에 의한 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종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시작이 돼서 24시간 이내에 끝나는 열 같은 경우에는 접종열을 생각하셔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그냥 해열제 집에서 먹으면서 지켜보셔도 되고, 열이 너무 고열이 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난다거나 할 때는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종한 직후에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즉각적인 약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잠시 경과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접종한 부분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제 접종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와서 접종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샤워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고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간단하게 빠르게 해도 상관은 없고 무료 예방접종. 네네.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소아라든지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고요. 그 외에 그냥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접종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아주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서 아이 맞으실 때 웬만하면 같이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 조절에 대해서 한번 뭔가 약간 브레이크다운 해주시면 어떨까요? 열 조절은 우선은 첫 번째는 해열제고요. 해열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타이레놀 계열 그리고 브루펜 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완전히 계열이 다른 거라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시는 게 열 조절에 용이하고요. 타이레놀은 하루 4번까지는 웬만하면 안전하게 다 먹어도 되고, 브루펜 계열도 최대 하루 4번 정도까지, 하루 3번까지는 특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끼리는 4시간 간격, 그리고 브루펜 종류끼리는 4시간 간격, 이렇게 띄어서 해열제를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까 얘기 드렸던 타이레놀이랑 브루펜 횟수는 사실은 같고요. 근데 킬로그램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니까 아이들 용량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하고 먹이시는 게 좋아요. 열이 날 때 몸을 너무 뜨겁게 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 조절하는데 이렇게 목덜미,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처럼 접히는 부위를 미온수로 조금 닦아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꾸 닦아줘서 그 물을 증발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열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는 열 조절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수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이 많이 날 때는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집에서 수분 공급하고 먹는 약으로 안 된다 하면 사실은 병원에 오셔서 수액을 맞거나 주사로 열을 떨어뜨리는 주사제를 써야 되거나, 그리고 그 정도면은 심한 합병증이 생긴 건 아닌지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병원에 꼭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 우환이 들고 하는 거는 사실 열이 오르는 과정인 거거든요. 우리 뇌에서 그 몸의 온도를 더 올리라 라는 그런 신호를 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계속 더운 거를 이불을 덮거나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더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고, 그럴 때 37.4도, 5도 이렇게 많이 높지 않더라도 미리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질 때 혹시 느껴보시면 갑자기 땀이 엄청 많이 나면서 갑자기 확 더워지거든요. 그 말은 또 우리 뇌에서 열을 떨어뜨리라는 그 신호를 우리 몸이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남겨드리고, 또 만약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에피소드로 하나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하면 머리 좋다. 감사합니다. 안녕.